그리고 줄리오는 이 정원으로 잠입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수도원은 특히 부유해서 약탈의 대상이 되기가 쉬웠기 때문에 대부분 군인 출신인 많은 고용인들을 원비로 고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종의 영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창살 달린 창문은 좁은 통로 쪽으로 나 있었다. 통로는 높이가 8길 이상이나 되는 검은 담장 중앙에 만들어진 수도원의 밭간문에서 문지기 소녀가 지키고 있는 안문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 좁은 통로의 왼편에 그 병사가 서 있고 오른쪽에 높이 3길가량의 화원의 담이 있었다. 광장 쪽을 향한 수도원의 정면은 너무 오래되어서 검게 된 거칠거칠한 벽이 있으며 거기에는 바깥문과 파수병이 밖을 내다보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을 뿐 그 외에는 구멍 하나 없었다. 이 거대한 검은 담벽에서 트인데라고는 큼직큼직한 못을 박은 폭넓은 강철판의 문짝이 달린 견고한 대문과 높이 넉 자의 폭 한 자 반짜리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이 얼마나 옴침한 느낌을 주는가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줄리오가 용케도 엘레나와 밀회를 거듭하는 상황을 원작자를 따라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은 전날 알바노 저택의 정원에서처럼 완전히 친숙해졌으나 엘레나는 결코 뜰까지는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줄리오는 엘레나가 몹시 침울한 것을 보았다. 엘레나의 어머니가 로마에서 와서 수도원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엘레나의 어머니는 엘레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어 딸이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애정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써 주었으므로 엘레나로서는 그 어머니를 속여야 하는 일이 괴로웠던 것이다.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죽인 사나이와 만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엘레나는 견디다 못해 줄리오에게 어머니가 너무나도 살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묻는다면 자기로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줄리오는 형편이 불리함을 깨달았다. 깡피레알리 부인이 우연히 입에 담는 한마디로 줄리오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날 밤 줄리오는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오리다. 이 창살을 하나 뽑을 터이니 당신은 그곳으로 뜰로 내려오시오. 신의 성당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겠소. 거기서 내 말을 들어주는 신부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부탁합시다. 날이 새기 전에 이 뜰로 돌아올 수 있을 거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근심도 없소.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이나 나나 다 슬퍼하고 있는 그 참사에 대한 속죄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면 난 어떠한 말씀이라도 설령 몇 달이라도 당신을 만나지 말라고 하신다 해도 그대로 따르겠소. 엘레나가 이 제안에 당황하는 것을 보고 줄리오는 덧붙여 말했다. 공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니 어리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가봐야 하겠소. 우리들의 장래를 보증하는 데는 내가 지금 말한 방법밖에는 없소.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헤어집시다. 난 내가 경솔했음을 후회하며 떠날 뿐이요. 나는 당신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었소. 당신은 신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맹세마저 배신할 모양이구려. 이 사랑을 위해서
나도 무척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경박한 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내가 경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요. 경멸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랑의 상처도 잊을 수가 있을 거요. 엘레나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어머니가 슬퍼하실 텐데. 그러나 엘레나는 결국 줄리오의 제의에 동의하고 말았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들킬지도 몰라요. 그러면 부끄러운 평판이 퍼질 게 틀림없어요. 어머니의 입장도 곤란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2, 3일 지나면 돌아가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결국은 나는 당신의 맹세를 믿어왔구려. 내게는 이만큼 신성한 것은 없었는데 그것마저 의심하게 하는구려. 내일 밤 결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만나는 것도 살아있는 한 이것이 마지막이요. 가엾게도 엘레나는 눈물로 대답할 뿐이었다. 줄리오의 단호하고도 냉혹한 말투가 무엇보다도 서글펐다. 어째서 이토록까지 경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그토록 유순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예전의 연인이란 말인가? 그러나 엘레나는 결국 명령에 따를 것을 성낙했다. 줄리오는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때부터 엘레나는 말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음날 밤을 기다렸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임하는 것이라도 괴로움은 그토록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때 줄리오의 사랑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생각하면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먼 동이 틀 때까지 엘레나는 몇 번이나 흔들리는 결심에 고민했다.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아 버릴까 하는 마음도 생겼다. 다음날 어머니 앞에 나갔을 때 어머니는 엘레나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했으므로 여태까지의 분별 있는 태도도 잊고 엘레나를 끌어안으면서 외쳤다. 가엾어라. 이게 웬일이냐? 대체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려는 게로구나. 그렇게 말도 않고 잠자코 있으면 어머니는 참을 수가 없단다. 차라리 비수로 내 가슴을 찔러주는 편이 낫겠구나. 어머니의 깊은 애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가 감정을 과장하는 게 아닐 뿐 아니라 애써 삼가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일이었다. 엘레나는 드디어 정에 끌려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몸을 던졌다. 어머니는 숙명적인 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싫은 거로구나 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말을 듣자 엘레나는 내일부터는 그리고 한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으니 제발 이 이상 묻지 말아 달라고 대답했다. 이 조심성 없는 한마디 때문에 드디어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나이가 이처럼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듣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심정에 이어서 강하고 순수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딸이 한 번도 순교를 잃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다. 딸의 말을 듣고 난 즉시로 이 신중한 어머니의 태도가 일변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에게는 상관도 없는 사나이점은 속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했다. 한편 엘레나의 마음은 사랑의 고민으로 찢어질 듯 했다. 그녀의 고백에는 초의 거짓도 없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라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으리라 생각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그럴듯한 구실을 널어놓았다. 너무 길어지겠으므로
여기서는 요약하겠다. 비밀 결혼 따위를 하는 것은 여자의 일생의 수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떳떳하고 훌륭한 결혼을 시켜주겠다.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도량이 넓은 사람인 듯 하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일주일 동안만 미루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인은 고민하는 딸을 듣기 좋게 구슬렸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자기는 이제부터 곧장 로마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 숙명적인 치안비의 전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엘레나가 줄리오의 아내였으며 법의를 입은 엘레나가 호반의 카푸치노 수도원의 담벽 옆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좁은 길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만났던 그날 밤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때가 되자 더지어 엘레나는 줄리오에게 솔직한 편지를 썼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비통한 편지였다. 엘레나는 그 편지에다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일주일 동안의 유예를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빈다고 쓰고 다시 덧붙여서 이렇게 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